네.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뭐 별 사진을 실제 이제 서울에서는 나가서 찍기가 참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데 빛공해가 많아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강원도 지역을 가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빛공해가 없는 지역이 경북 영양에 있는 수비면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찍어도 되고 또 이제 전남 신안군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작은 어촌 마을 이런 데 가도 빛공해가 덜하기 때문에 좀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별 사진을 찍을 때는 장노출 개념으로 찍는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카메라 렌즈에 보통 이제 그 이 렌즈의 조리개 수치는 가장 밝은 거 2.8이면 2.8로 놓고 아니면 4.0이면 4.0으로 놓고 조리개는 4.0 그다음에 셔터 속도는 30초 그다음에 감도는 800이나 뭐 1600 아니면 좀 더 이 밤하늘이 어둡다 이러면은 뭐 3200까지도 올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렌즈는 광각 렌즈가 좋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100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 스타트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합성을 했는데요. 이제 인터벌 이제 촬영용 릴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하거나 또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안에 이제 간격 타이머, 인터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이러한 이제 세팅 값으로 2초 간격으로 100장을 찍은 다음에 이 스타테리얼로 합성을 하면 이와 같은 사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북극성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이제 이렇게 회선하는 돌아가는 이런 장면을 담으면 이제 좋고요. 근데 단순하게 별만 찍은 것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구성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또 깊어지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 촬영, 뭐 오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준비하는 방법 같은 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 사진을 찍을 때는 별이 이제 막 쏟아질 수 있는 이 밤하늘을 한 장으로도 찍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간격 타이머를 이용해서 여러 장, 50장에서 100장, 200장까지 찍어서 합성해서 별 궤적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카메라가 필요할 테고 삼각대가 특히 튼튼한 삼각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광각 렌즈가 있어야 좀 넓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로라를 촬영하거나 은하수를 촬영해 보면 보통 24mm도 되긴 하는데 좀 하늘이 적게 담긴다. 이런 좀 단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이런 이제 별 사진을 찍을 때는 보름달이 없거나 또 강한 불빛정이 없는 곳에서 촬영하는 게 좋고요. 근데 한 반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반달 정도는 오히려 밤하늘을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뭐 궤적 사진을 찍을 때는 대부분 다 북쪽에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북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반달이라든지 뭐 이런 달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남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순광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달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 별과 같이 구성할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문대, 등대, 뭐 그다음에 뭐 탑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이런 대상들이 같이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보통 이제 카메라의 렌즈 조리개 세팅은 이제 그 f2.8에서 보통 4.0 이 사이를 둔다. 그다음에 셔터 속도도 보통 이제 10초에서 한 120초 사이 그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30초 근처를 많이 찍습니다. 아니면 60초를 찍어도 되고요. 감도는 보통 이제 뭐 1000에서 4000 그 사이. 그다음에 셔터 속도는 타임 셔터.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셔터 속도를 예를 들어 30초 이상으로 찍으려면 당연히 타임 셔터라든지 B 셔터라 그러죠. 그래서 매뉴얼 셔터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렌즈 초점 거리도 10에서 18mm 좀
이 광각일수록 더 넓은 밤하늘이 담깁니다. 그리고 또 초점은 무한대로 맞추면 되고 화이트 밸런스는 3000에서 4000 켈빈도 값을 설정하면 하늘이 푸른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맑은 날 밤하늘의 밝기에 따라서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 이걸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또 별 궤적 촬영 시에는 항상 북극선을 중심으로 또 북반구에서는 북극선을 중심으로 하고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을 중심으로 이제 별 일조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일일이 북극성을 찾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스카이맵이나 별 지도 앱을 다운받아서 하면 북극성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당연히 배터리는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촬영하기 때문에 배터리, 그러니까 완충된 배터리가 좀 필요하고요. 자, 이건 이제 전남 고창에 있는 그런 이제 대신리 고인돌이거든요. 이 고인돌을 촬영할 때는 먼저 이렇게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테스트 촬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밤하늘의 발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리기를 4.0으로 하고 그 다음에 T셔터에서 120초를 설정을 하고 120초면 4분이죠. 4분으로 설정을 하고 감도를 1600,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25mm 정도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장의 별 사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팅 값으로 이제 계속 그 별 궤적 사진을 찍기 위해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세팅 값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동 초점을 했다 그랬죠. 수동 초점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고인돌이 주 피사체이기 때문에 이 고인대로다가 초점을 맞추고 얼른 이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얼른 카메라의 초점을 매뉴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데 초점이 빗맞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장에 먼저 샘플로 사진을 먼저 촬영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샘플 사진이 괜찮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격 타이머나 인터벌 릴리즈를 가지고 2초 간격으로 최소한 이제 50장 이상을 촬영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근데 이게 50장을 촬영할 때하고 100장을 촬영할 때하고 차이점은 이 벨 궤적의 길이가 다 달라집니다. 50장 촬영했을 때는 벨 궤적이 상대로 짧아지고요. 100장을 촬영할 때는 이게 더 길어지고 150장을 촬영했다 그러면 더 길어집니다. 그 대신 시간은 더 많이 걸리죠. 50장을 찍었을 때는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00장을 찍으면 2시간이 걸리고 또 150장을 찍으면 3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하수 촬영할 때도 혹시 별 사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샘플 사진 촬영이 중요한데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실험적으로 대충 이제 별 사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한다. 셔터 속도는 15초에서 30초 정도를 준다. 감도는 보통 한 1000에서 4000 그 사이를 준다. 가능하면 또 초광각 렌즈를 찍는 게 좋다. 또 거리는 무한대로 두고 수동 초점으로 맞춘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아니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30초로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은 이 감도를 5000이나 6400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색온도를 켈빈도로 3500으로 맞춰줬냐면 밤하늘을 그냥 자동 오토 하이런스 저기 오토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로 찍으면 이게 밤하늘이 검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약간 푸른색이 가미된 밤하늘을 찍기 위해서는 켈빈도 값을 3500 정도 이렇게 줬다는 이야기죠. 주고 이게 이제 이 은하수거든요. 은하수인데 워낙 별이 많아가지고 뭐 은하수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됐죠. 이제 중국 파미르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한 장의 그런 이제 별 사진, 이래서 이거는 이제 별이 밤하늘에 별이 있는 그런 이제 또 풍경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밤하늘의 별과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도시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가까운 그런 이제 언덕에서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리개를 4.0으로 놓고 셔터 속도는 25초, 약간 짧죠. 아까 이제 은하수 주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ISO는 2000, 그 다음에 이거는 18mm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동 초점으로 하고 그림 무한대, 저녁 9시경에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괌에서 가까운 로타 섬이라는 데서 찍었습니다. 로타 섬이 참, 이 별사진 찍기 참 좋더라고요. 바로 적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은하수도 찍을 수 있고 또 아주 청정한 그런 이제 작은 섬나라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별사진 찍기가 참 좋았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보면 밤 9시경에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쭉 보이죠.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하여튼 도시에서 마을에서 가까워서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조금 어둡기 때문에 30초를 주고 ISO는 3200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북극성을 찾는 연습.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운 그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하면 항상 이 북극성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이 국자 모양으로 된 이 북두칠성은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북쪽을 바라보면. 여기 북두칠성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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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그죠? 거의 국자 모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게 북두칠성이고. 그러면 북두칠성에 찾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보면 카시오페라고 있습니다. 그 W자 모양으로 아마 이 정도 있는 이게 이제 카시오페아 같은데, 이것과 이것 사이 어딘가에 북극성이 있겠죠. 그러면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사이쯤 있으면은, 여기쯤이 북극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찾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이 스카이맵이나 별자리 찾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바로 북쪽으로 갖다 대면 잘 살펴보시면 북두칠성도 보이고 작은 곰자리도 보이고 카시오페아도 보이고 또 북극성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두 번째, 일단은 별 궤적 사진을 촬영하려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북극성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산과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세팅값 있죠. 조르게 4.0, 셔터速도 15초, 감도 2000. 이때는 남쪽에 거의 반달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밝은 편입니다. 밝은 밤하늘이고 또 렌즈는 10mm, 초점 무한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컷을 먼저 해봅니다. 이게 시험 촬영해서 적절하고 사진이 괜찮다 싶으면 세 번째로 인터벌 릴리즈를 가지고 촬영을 시작하는 거죠. 촬영을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벌 릴리저에서 촬영 설정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이 인터벌 간격 촬영은 보통 이제 2초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인터벌 횟수는 셔터 횟수는 보통 50회에서 150회 이 사이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셔터 속도 30초 노출 값을 주고 이제 간격 2초로 하면 총 32초가 되죠. 그러니까 32초를 100장을 찍으면 이제 한 53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테스트 촬영까지 하고 이러면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장을 촬영을 했다 이러면은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 스타트레일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무료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레일 내지는 이 영어로 스타트레일스를 치면 그냥 다 무료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걸 다운받아서 바로 그냥 이런 간단하게 더블 클릭만 하고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제 이게 파일을 먼저 이렇게 쫙 불러온 다음에 이 별 표시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OK 사이드를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별 궤적 합성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일을 열고 합성 후 저장으로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실제 여러분들이 찍어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때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완성된 별 궤적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세곤도 켈빈도 값을 3000K로 하면 좀 더 파란색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되고 이때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셔터 속도가 길수록 이 별 궤적이 길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어떤 이제 사진을 가지고도 50장, 100장, 150장, 200장 찍어서 이제 이렇게 장노출을 이용해서 하나의 별 궤적 사진을 이제 완성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물론 이 구름이 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름이 이동을 해도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흔적만 남는 거죠. 남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이게 같은 산인데 이 산 위에 대충 이 정도의 북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충 여기에 북극성이 있겠구나 하고 이 산하고 산 그 꼭대기하고 북극성하고 이렇게 대충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프레이밍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험 테스트 촬영할 때. 자, 이 사진은 별의 궤적이 짧죠. 그래서 한 100장밖에 안 찍었다는 얘기고, 이 사진은 85초로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30초로 설정한 것보다는 85초로 설정하니까 훨씬 더 이게 노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100장을 이제 촬영해서 이걸 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별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붙어주려면 뭐 한 200장을 찍으면 더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좀 이제 한계가 하룻밤에 뭐 별 궤적 사진은 완성도 있게 찍으려면 한두 개밖에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자, 오로라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라 촬영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이제 별 사진 또 촬영하고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좀 이제 조리개는 좀 이렇게 이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남쪽 하늘에 보름달이 있었기 때문에 조리개를 이렇게 좀 많이 7.0으로 좀 조여줬고 셔터 속도는 25초, 감도 800, 또 이게 16mm로 또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이제 이런 오로라 사진이 어떻게 보면 별 사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죠. 그죠? 기본적인 이 별도 있지만 이 별도 있고 별 그 위에 오로라가 이렇게 또 펼쳐지기도 하고. 근데 별 사진도 마찬가지고 오로라도 마찬가지고 이 오로라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같이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같이 타고 같은 차, 그다음에 이 별, 이제 이런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또 숲 이런 의미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에 가면 이런 이제 오로라를 촬영할 수 있고 오로라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써놨죠. 오로라 뭐 하여튼 오로라 투어인가 뭐 하여튼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오로라 여행사입니다. 여행사고 그래서 오로라뿐만 아니라 오로라와 같이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차량, 그 다음에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여기 뭐 숲 이런 걸 같이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여러분들 이제 하고 그 좀 좋은 풍경 사진 찍는 사진,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풍경 사진. 근데 이제
좋은 풍경 사진은 세상에 딱 한 장뿐인 사진입니다. 한 장뿐인 사진.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고 남들도 다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진정한 의미에서 풍경 사진은 그냥 찍었다 뿐이지 진정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풍경 사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으로 또 여러분들만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정말 좋은 그런 풍경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까 이제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상도동 밤골 마을의 한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풍경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시 어디 가서도 이 풍경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 뭐 7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접시꽃, 이 접시꽃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이쪽에 방수포를 씌워 놓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재개발되고 철거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이를 길러서 오이를 지금 수확을 하고 따고 있죠. 이 사람과 또 이렇게 서로 색상이 연결되기도 하고 또 파란색과 그다음에 이 붉은색, 분홍색 또 주황색 이게 서로 보색 대비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장면은 다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이제 풍경 사진을 찍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네,